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내년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356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예산에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요. 이 부대 의견 중 도민 의견 반영을 놓고 마치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의 2공항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했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건설을 추진하되 도민 상생 방안을 잘 들으라는 이 원론적 수준의 의견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 공론화 절차를 인정한 것이라는 정반대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 발언에 이어 이번 국회의 부대 의견, 도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제주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시가 10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도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강인창 PD가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뉴스에서는 도내 도시가스 사업과 관련해 심층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정부의 2공항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죠. 도입해 갈등 해소 특위가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 국토부와 제주도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확정된 내년 정부의 2공항 관련 예산은 기본 설계비 등 356억 원 규모입니다. 반면 공군이 제주에 계획한 남부탐색 구조부대 연구 용역 예산은 모두 삭감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2공항 관련 예산에 달린 부대 의견.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부대 의견을 다른 거기 때문에 정부의 동의로 봐야죠. 당장 제주도가 활동 예산 편성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활동에 차질이 예상됐던 도의회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위는 다음 주 국토부를 찾아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전달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라는 부대 의견을 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특히 하지만 국토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고려해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다며 지금도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제주도에서 활동 결과를 전달해오면 반영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도도 특위 활동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회 부대 의견 시행을 위한 국토부와 제주도의 협조를 촉구했고 일부 회원은 환경부에 국토부의 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서를 부동의하라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제주시가 현재 민원실로 쓰고 있는 옛 한국은행 부지에 10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일 예정인데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2년 전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인 오별관을 허물고 10층 높이 신청사를 짓겠다고 밝혔던 제주시. 당시 예상 사업비만 900억 원 넘게 책정해 타당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주시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정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을 줄여 기존 청사를 고치는 것보다 새 청사를 짓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 전체 면적은 계획보다 줄인 2만 4천여 제곱미터로 조정하고 사업비 역시 729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시청사는 신축돼야 하고 또 예정했던 대로 지금 이 광장 조성하는 거, 주차장 조성하는 거 이거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주시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나섭니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순수 지방비로만 자체 조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청사 신축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닌 데다 시민광장과 지하 3층 규모 주차장까지 더하면 35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더욱이 현 제주지방경찰청사를 활용한 도청 신청사도 논의되고 있어 모두 추진하면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너무 좀 방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이제 지방 채무가 지금 2조를 지금 돌파하게 돼 있고 이대로 지금 상하수도라든지 다른 거 하면 아마 5년 후 정도면은 3조가 넘을 것으로. 청사 신중축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막대한 도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도민 공감대를 얻는 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요즘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기 참 힘드시죠? 늘어나도 모자랄 주차 구역을 무단 방치 차량이 장기간 차지하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강제 견인도 어려워 당국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공영 주차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2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요.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요. 색도 바랜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래서는 풀이 자라서 차체 안으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미 8개월 전 한 주민이 몇 년째 차량이 장기 방치됐다며 제주시에 민원을 냈지만 처리가 어렵다는 답변뿐입니다. 제주시 도남동의 한 공영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입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하여튼 1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치우면 좋죠. 이제 보기도 안 좋고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제주시 삼도동의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8곳의 주차 공간 가운데 2곳을 방치 차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 나와 있는 관할 센터로 문의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왔던 적이 있어서 함부로 견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그 개인정보를 함부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도로나 사유지 방치 차량은 강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영주차장은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방치 차량 탓에 길가에 주차를 했다 벌금을 문 시민도 있습니다. 방치된 차량 때문에 딴 데 가서 세우기도 하고 어떤 데 길가에 세워서 벌금 무는 경우도 있어요. 민원을 자꾸 넣어도 그냥 돌아오는 답변은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주도는 민원이 속출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공영 주차장 내 무단 방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느슨한 제도와 비양심으로 주민 피해가 더 늘기 전에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